안녕하십니까. ISMSP 윈의 김창준 기술사입니다. 오늘은 일에 대한 생각을 동기부여 이론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년 정도의 리더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런 이론을 살펴보면서 더 좋은 리더십을 한번 가질 수 있도록 공부하였고요. 그리고 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벽돌공학에 대한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나가는 행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라고 이제 물었을 때 이 벽돌들을 지금 쌓고 있는 두 명의 벽돌공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벽돌공은 보면 모르나요? 돈을 벌고 있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벽돌공은 나는 지금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 명은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한 명은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동기부여 이론에서는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로 분류를 합니다. 외재적 동기는 extrinsic motivation으로 행동에 수반되는 유인과 결과들로부터 출현이 됩니다. 그래서 What's in it for me? 나에게 뭐가 떨어져? 이런 말이죠. 그래서 do this in order to get that. 그래서 요구된 행동이 있으면 어떤 외적 인센티브나 결과를 바라고 하는 동기입니다. 내재적 동기는 intrinsic motivation으로 개인의 욕구와 그 활동에 제공하는 자발적인 만족으로부터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I'm doing this because it is. 그래서 몰두하는 행동이 있고 그 이유는 재미나 흥미, 철학적인 만족이 동기가 됩니다. 내재적 동기가 그러면 이제 중요해 보이죠. 내재적 동기가 왜 중요하냐면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재적 동기가 증가하면 일에 대한 집요함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창의성이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흥미나 만족, 도전, 창조가 지속됩니다. 개념적인 이해와 고품질의 학습이 가능합니다.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고 능동적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념적인 이제 학습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배우는 것보다 이게 어떤 개념이고 왜 있을까 이렇게 능동적으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최적의 기능과 안녕. 그래서 자아 실현 능력을 향상할 수 있고 주관적인 활력을 가져올 수 있고요. 걱정이나 우울은 감소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내재적 동기의 기원은 그렇다면 자율성, 스스로 하는 것이죠. 유능성,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관계성,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거죠. 이러한 성질로부터 심리적인 욕구를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재적 동기가 생기는 겁니다. 외재적 동기도 한번 살펴보면 외재적 동기는 유인,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이제 사람들을 특정 행동으로 이끄는 혹은 멀리하도록 하는 사건입니다. 그 볼드윈이라는 사람이 1986년 연구한 절차인데요. 시츄에이션, 상황이 있으면 이것이 유인이 있겠죠. 그래서 정적 유인은 접근 행동, 부적 유인은 회피 행동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리액션, 반응이나 행동이 있죠. 이런 행동이 이제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인, 리인포서에도 지연, 즉 지연 금전지불, 즉시 금전지불, 불안, 흥분, 유쾌한 경험, 사회적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동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특징이
요인마다 다르고 강도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도 시점마다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을 신호해주고 이는 학습의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적 유인 같은 경우는 어떠한 행동을 이끌기 위해서 스스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부적 유인은 어떤 행동을 이제 회피하기 때문에 억지로 끌고 가는 게 해당이 됩니다. 아까 이제 행동을 강화하는 리인포서와 처벌인 퍼니셔를 살펴보면 강화를 위해서는 행동을 증가시키는 특징이 있는데 긍정적인 강화와 부정적인 강화가 있습니다. 처벌은 이제 행동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행동을 못하게 하는 거죠. 긍정적인 처벌과 부정적인 처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강화와 처벌을 어떻게 리더가 활용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입니다. 처벌 같은 경우 좋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을 했을 때는 이제 부정적인 정서, 울음, 비명, 두려움이 생겨나기 쉽습니다. 관계 손상, 처벌자와 피처벌자 간에 이제 적대감이 드는 거죠. 부정적인 관찰학습, 원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대처 방법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이제 처벌의 부작용이죠. 그렇지만 처벌 같은 경우는 즉시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대부분의 부작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처벌을 대신에 이제 보상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보상은 항상 좋을까요? 이 동기부여 이론에 의하면 좋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내재적, 외재적 동기가 합해져서 그 활동에 동기가 증가할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죠. 그렇지만 외적 보상을 부과하는 것은 내재적인 동기를 손상시킨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히든 코스트 오브 리워드라고 지칭을 하네요. 30년의 이제 연구 결과, 마크 레퍼라는 사람이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외적 보상은 기본적으로 내재적 동기, 그러니까 자율성을 손상시키죠. 그렇지만 기대된 보상은 내재적 동기를 손상시킵니다. 그렇지만 기대되지 않은 보상은 내재적 동기를 손상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가 항상 어떤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아니면 법인카드로 무엇을 사먹게 한다거나 휴가를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면은 이러한 직원들은 오히려 내재적 동기, 자발적이고 창조적이고 이러한 동기는 손상이 되고요. 갑자기 아무런 기대 없이 휴가를 준다거나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그랬을 때는 손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보상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인지평가 이론에 따르면은 이제 외적 사건들이 동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즉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알게 해줍니다. 외적 사건, 돈, 점수, 마감 시한, 데드라인이죠. 이런 것들이 내적, 외적 동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유능감과 컴피턴시죠. 자율성, 어토노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설명해 줍니다. 외적 사건이 있습니다. 시츄에이션. 이럴 때 이제 통제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죠. 통제를 하게 되면 자율성과 내재적 동기는 감소하게 됩니다. 외재적 동기는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거를 해야 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언제까지 보고해. 이렇게 하는 태도는 내재적 동기는 감소되고 외재적 동기가 증가하고요. 이 통제를 하지 않는다면은 자율성이나 내재적 동기는 유지되고 외재적 동기, 억지로 하는 것은 불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통제를 안 하면
외재적 동기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또 변화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또 통제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죠. 이럴 때는 이제 유능성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유능성 정보,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그 정보가 긍정적이다. 그러면은 유능감과 내재적 동기가 증가하고요. 부정적이라면 유능감과 내재적 동기는 감소합니다. 물론 이제 같은 정보라도 어떤 사람에 따라서 이제 유능성 정보가 되기도 하고 부정적 정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을 때 통제보다는 이런 정보 제공으로 이끄는 것이 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